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딱 보이는데요.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누구랑 유사하냐면 윤동주와 유사합니다. 김수영, 윤동주 이렇게 같이 묶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썼던 기용도랑도 유사합니다. 이 세 사람이 시대적 자아성찰. 시대적 자아성찰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자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대의 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봅니다. 되게 뭘 지향하냐면 지식인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 대학 나온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라 어떤 현실의 문제점, 사회적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존재를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인들이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지식인을 지향할 때 지식인은 결국 뭐냐면 어떤 사회나 시대, 사회의 능동적인 존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실은 뭐가 되면 지향을 이렇게 한다면 현실은 그거랑 반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실은 자 이거랑 반대로 결국은 뭐예요?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 수동적이고 약간 좀 패배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개 이런 수동적인 존재, 패배적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소시민에서 벗어나서 비판적 지식인을 추구하는 게 이게 김수영, 윤동주, 기용도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이 작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미리 깔아둘 게 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시는 이 눈에 대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미리 지니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중의적인 거.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타적으로 딱 보면 뭐냐면 얘가 스노우라는 의미를 지녀요. 눈, 예, 그쵸?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겉만 보면 당연히 뭐 루켓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이요.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순수,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통찰력이라고 해서 통찰력. 이 통찰력으로 뭐야? 진실을 보죠. 진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거 미리 전체 깔고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지금 뭐냐면 살아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야? 반복되면서 문장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쵸? 예. 일단 살아있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은 맞고요. 문장의 길이가 시에서 문장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점층법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스노우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는 이 눈은 살아있어. 스노우가 살아있고 떨어진 눈이니까 마당에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떨어진이란 말이 이게 양심, 순수 이런 게 돼버리면 떨어진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억압, 그쵸? 탄압 이런 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압받고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수와 양심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노려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이것도 점점점 모여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반복 점층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첨칭이라네. 예, 점층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침이라는 의미야. 기침을 하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침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기침은 결국은 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마이너스예요. 그쵸? 예.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짧아지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 마이너스를 배출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배출하는 거니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자기반성, 자아성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아성찰을 하자. 젊은 시험 자아성찰을 하자. 눈 위에 대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도대체 이 눈 위에 대고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눈 위에 대고 또 눈 돌아보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형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럼 뭐냐면 야, 나 여기서 바이러스 나와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야? 눈은 순수하고 양심이잖아. 결국 뭐냐면 어떤 순수 그쵸? 아니라 순수 양심이죠. 양심을 기준으로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눈을 기준으로 순수하고 양심을 기준으로 내가 기침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들어온지를 측정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고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순수한 존재죠. 맞습니까? 순수한 존재에게 내가 이만큼 속물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정적이에요. 라고 해서 일종의 뭐냐면 자기 고백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 고백 또는 뭐 이게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 고백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하필이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마음 놓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마음 놓고란 말은 강조예요. 두 번 반복했으니까 반복을 통한 강조인데 이거 보면 좀 건방져지죠. 아, 자기 고백을 하는데 뭘 마음 놓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 놓고는 그게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놓고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맞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자아성찰을 하자. 순수 앞에 양심 고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죽음을 잊어버린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선생님의 해석인데 죽음을 각오한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를 아예 망각했으니까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국 뭐냐면 순수를 지향하는 순수나 양심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망각한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뭐 죽음의 가치 또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아예 뭐냐면 고려하지 않은 이거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예,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잘 봐. 이게 아무 생각 없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눈은 살아있는 이유가 결국 순수와 양심을 죽음을 각오하고 순수와 양심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뭐냐면 순수와 양심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는 청년들에게 야 이런 게 순수야. 좀 순수한 삶을 살아봐 라고 해서 각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즉 뭐냐면 순수와 양심지향으로 이 죽음을 잊어버리는 걸 해석하면 이거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판단하고 눈이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죽음을 잊어버리니 아무 생각 없다는 걸 해석하면 결국 뭐냐면 눈이 이제 그들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얘들아 그들을 각성 깨우치거나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보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도 우리가 이제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오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인 가슴의 가래. 이 가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기침이 안 내오면 가래라도 뱉자는 얘기니까 이 가래도 결국 뭐냐면은 자아 내면에 이게 결국 뭐냐면 내면화된 마이너스야. 내면화된 부정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뭐냐? 내면화됐단 말은 내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인 현실이었던 게 부정적인 나의 내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면화된 마이너스 결국 뭐냐면 부정적 자아의 모습. 결국은 시대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맞습니까? 저항하지 못하는 좀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뭐야 가래가 되는 거죠. 그 가래를 마음껏 뱉자라는 말이 나오니까는 결국 마음껏 뱉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줄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요 아까 마음 놓고 기억나니? 마음 놓고 여기에 마음껏 하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쓰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걸 마음 놓고 기침을 하는 거지. 나는 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었으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저항을 못했어요. 박정희 정권 못했는데 이 정권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런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에서라도 마음 놓고 마음껏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결국은 이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결국 뭐냐면 이 시대가 결국 뭐가 된 거야? 억압적 시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벽이라는 말이 문제가 돼요. 새벽이란 말이 여기다 쓸게요. 새벽은 어차피 뭐냐면은 아침을 부르죠. 새벽은 이중성을 지닙니다. 밤이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새벽은 첫째는 뭐냐면 이 밤은 부정적이잖아. 결국 뭐냐면 이제 부정적 현실이죠. 부정적 현실의 뭐?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이라고 하는 긍정적 세계에 대한 희망이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는 말은 이 순수는 첫째, 어떠한 억압이 있더라도 순수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예, 바로 이 순수한 세계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버벅댔을까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젊은 시인은 당연히 뭐냐면은 화자죠, 화자. 작가가 아니라 화자입니다. 화자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화자가 자신을 내가 이게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시킨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화시킴으로써 이게 결국 뭐냐면 화자뿐만이 아니라 결국 뭐냐 문학을 하는 모든 시인들이요. 모든 젊은 시인들이 시인으로 일반화시키면서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을 하는 모든 젊은 시인들 모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눈을 양심 순수가 아니라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라. 눈은 살아있다. 이거는 스노우이가 내리니까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떨어지는 눈은요. 그러면 내가 눈을 달려있으면 이 시대를 직시하는 겁니다. 시대를 직시하다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결국 뭐냐면 이 눈을 달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쓰러지는 거죠. 이 지식인이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면 눈 입장에서는 뭐냐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픽 하면 눈 입장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냐면 그 억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도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은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 대고 기침을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눈도로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나와 있으니 이때 눈도 마찬가지로 통찰력인 거죠. 결국은 나는 나의 부정적인 내면, 부정적인 면모를 다 보여줘. 자아성찰을 하고 있으면 그럼 결국 뭐냐면은 그것을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새롭게 다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나머지 뒷부분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도 순수와 양심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시대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자, 김세영의 눈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순수 양심이 됐든 통찰력이 됐든 간에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 또는 문학인으로서 시대의 억압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그 억압적인 상황에 순응하는 소시민적인 자신의 모습을 가해, 그다음 그것을 비판한, 반성하는 모습을 기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뭐냐면은 자신이 억압이라는 게 나오고요. 억압적 상황이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행동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에 대한 자아성찰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아성찰 행위가 뭐가 되는 거야? 기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 눈은 이 자아성찰의 기준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다.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